그 잎을 가지고 위쪽 자르고 아래쪽 자르고 중간 부분만 해서 한번 살청을 하고 그걸 잘 잘라서 발효를 시키고 그리고 덮어서 이 차 공장에서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스님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또 차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어 하고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를 굉장히 저렴하게 요만한 거 하나에 저게 아까 그런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지려면 우리 그 통에 들은 거 한 10통 이상 해서 눌러야 그 하나 나와요. 녹차 있고 그런 거 한 10개, 10배 이상. 그렇게 해서 2만 원 정도에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 해도 인연이 닿지 않았는지 한계점이 딱 들어오더라서 그냥 딱 멈췄는데 그 재화라고 하는 영역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해요. 왜냐면 돈도 에너지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영역이 세상을 돌아가는 어떤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적어도 큰 역할은 아니지만 본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공부도 하고 또는 뭐 여행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돈이 안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걸어 산을 걷고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 생활을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방 안에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끔 생각을 멈출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생각을 멈출 때 더 많은 것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또 몸에는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을 의는 내가 일으켜야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딱 멈춰버리고 멈추는 방법은 우리 비추는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놓고 이렇게 찌를 봐요. 쫙 보면 주변을 잊죠. 그 하나만 있죠. 네, 그런 상태로 보는 거 하나를 보통 스님들은 화두라 하는 영역으로 하는데 그 화두가 아니어도 돼. 그 무언가 하나에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사라지면 동시에 보는 힘이 공간의 모든 것에 미쳐버려. 그때 그 비추는 스님이 이야기할 때 비추는 힘이라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면서 현실 세계 또 과거 전생 또 우주 그 어디든 그 비추는 힘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비추어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차를 마시는 습관은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누가 없어도 습관이 돼서 잔을 따르면 꼭 2잔을 따르는 거예요.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서. 차를 마시는데 느낌은 꼭 술도 못하면서 술 마시는 느낌? 차에 취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늘 스님하고 인연 있었던 지난 과정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또 산에 요즘에 이제 산에 나갈 생각을 해요. 참 그 버섯이 껄끄리 그물버섯이 이렇게 데치면 밑에 있는 그 푹신한 스포칭 같은 건 다 녹아나가요. 그리고 위에 그 뚜껑이 약간 좀 얇아지면서 그게 이제 그런 약간 미끌거리는데 먹으면 식감은
문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느낌이 있어요. 회로 먹기에 좋은, 데쳐서 물에다 씻어서 그냥 초장을 찍어 먹는 그런 부분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나중에 이제 버섯 산행할 때 혹시 마주치면 이 접시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대공이 길게 나고 그 버섯이 먹으면 또 맛있어요. 왜 대공하고 폭신하면서.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에 광대버섯과의 독버섯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 대공에 문양이 틀려요. 문양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은 독이 없어요. 근데 문양이 없으면 그건 독버섯이에요. 그걸 모르고 Hey daddy, I'm scared. I'm back home. 오케이, 아, I love you. 아빠 사람 죽겠다. 아빠 지금 영상 찍어.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영상 찍고.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왔다고. 그거? 나도. 불 놔둬. 그래서 그 버섯이 밑면에 보면 이 대공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문양이 쭉 타고 올라와요. 그것을 모르면 그 모양을 보고서 비슷하다고 해서 위에서 보면 언뜻 비슷하거든. 그러나 실제로 판별하는 거는 대공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쌀이버섯 같은 경우는 한번 데쳐서 그게 노랗든 빨갛든 구분할 필요 없어요. 다 소금을 넣고 데친 다음에 물에다 푹 우려. 처음에 가져올 때 막 부서져요. 그러나 소금물에 데치고 나면 안 부서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 2,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하면 돼요. 3번, 4번 물을 갈아줘. 그리고서 이렇게 한 봉지씩 싸서 냉동해도 되고요.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육개장 끓이듯이 파하고 그런 거 넣고 끓이면 식감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어요. 전에는 쌀이버섯, 참쌀이라고 하죠. 지금 많이 나는, 지금부터 9월, 10월까지. 그리고 능이도 따라다니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일을 보느라고, 그리고 내일 모레 전에 이 사회적 영역으로는 형님 동생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분이 지금 60, 이제 60 하나인가? 60인가? 60 하나 된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원래 사명대사 후손이고 제가 많이 좋아했고 또 같이 다니고 그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보는 힘이 있는데, 그만큼 또 지혜가 있다는 건 호기심도 많아. 그리고 주변에 인연이 끄니까 또 다시 정치하는 쪽으로 발을 딛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건강을 더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65세 이후에 삶의 질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딱 관리하면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는데, 지금 딱 놓치면 세상에 옆집을 봐. 옆집이 보이잖아요. 70대 형님들이 벌써 노인 돼서 마당에서 풀 뽑고 앉아있고,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산책하고 배 나오고 노화란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이기도 하고, 중국의 예전 도가 서적에 보면 이 건곤이라고 하는 거지, 이 건효라고 하는데 하나를 건계, 곤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체의 몸에서 이야기하면 윗부분은 건이고 밑에는 곤이에요. 근데 나올 때 사람이 태중에서 한 바퀴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나오는 그 과정 안에서 건곤의 에너지가 하나씩 바뀌어요. 가운데 획이. 그래서
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곤감리예요. 건곤이 감리가 됨으로써 밑에는 위에는 양효, 음효, 양효. 이건 화예요. 불의 성품이 있고 비추는 힘은. 아래는 감계, 감리인데 음효, 쭉 양효, 음효. 이거는 수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수련이라고 하는 본체를 들어갈 때는 선정에 들어서 선정이란 고요히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를 관하는 일관하는 힘을 가지고 비추어서 내관을 통해서 아래 수기를 보는 거예요. 비추는 화기잖아. 화가 비추는 불이 수를 만나서 우리 배 아래쪽까지 단전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콩팥과 콩팥 사이 약간 척추 쪽으로 비추어 보면서 비추는 힘이 들어가면 물이 끓어요. 기화돼. 그래서 연정화기라 하는 거예요. 전과 기가 만나서 화를 만나서 변화하는 거예요. 화기. 정이 기화. 변해서 기로 변하면 움직일 힘이 생겨요. 그러면 척추를 타고서 위로 올라와서 두정에 이르는. 그 다음에 가만히 놓아두면 여기서부터 비추는 힘이 위에 올라왔을 때 알아요. 쭉 비추는 힘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는 금진오객이라 하는데 꿀처럼 또는 꿀의 질감인데 식용유 같은 질감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금진오객이 몸을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금진오객이 되기 전에는 기화한 다음에 가면 시원하게 변해요. 그러면 시원하게 변했을 때 다시 아래로 내관을 해요.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허차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원하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걸 온양이라 그래요. 이제 뭐 선도 이야기를 하네. 어쨌든 오늘은 그냥 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가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스님이 20살에 만나서 도가의 영역하고 또 불가의 영역하고 뭐 동시에 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아서 비춰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 또 멸진정이라 해서 생각이 쉬는 곳에 의가 끊어진 곳에 이르러서 알게 돼 그때가 되면 정멸하면 생사정멸하면 열반낙인이라 이런 그 이야기 있는 것처럼 정멸멸이하면 정멸한 이후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겪지 않으면 의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아서 단박에 아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의가 이럴 것이라라고 이렇게 계단 쌓듯이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수 제일 우미한 일을 가끔 벌이는 부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교수님 또 스님 중에서 학생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끔 막 설명하려래. 깨달음을 막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 그리고 본질 그게 뭔데 한번 내놔보세요 하면 몰라요. 그렇게 뭐에 한번 줘봐. 이거를 이 간단한 질문에도 수없이 얘기를 해. 막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답이 없어요. 입만 쩍 다셔. 의식의 작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의식의 작용을 자꾸 설명을 해요.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선도라고 하는 건 매력이 있어요. 선도라고 이름을 지어서 선도지. 어쨌든 인간은 특히 한국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도인이라고 봐도 무방해. 도인의 나라야. 중국의 일부하고. 그래서 이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선적인 매력이 다 존재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분들이 다 한국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시비심도 몇 배 되고 불만도 몇 배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끔 자기 자신을 삼켜서 좋지 않은 그런 인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악마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 악마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식 경계와 또 보여지는 모든 대상과 육근이라고 하는 영역에 보여지는 육적이라고 보여지는 대상이 들어와서 만드는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의 근본적인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무상계에 나오죠. 비춰보는 스님이 20살에 영가 천도를 했다 그랬죠. 요령을 들고 흔들면서 영가야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식의 작용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그 육신이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보는 대상과 보여지는 것과 또 일어난 의식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죽고 난 이후에 본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관하여 보면 보는 모든 것들 또 들리는 모든 이런 모든 식의 작용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다 물로 돌아가고 바람이 공간으로 열로 변하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지수화풍 4대의 그 영역 외에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육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인식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무상, 상이 없다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여지고 변화해서 형태가 바꿔지는 하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 하고 그리고 그것이 본체는 무아라고 하잖아. 무아.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식은 다음 생을 갈 때 또 다른 하나의 자료가 되어져서 가니까 현실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를 이야기해 주지. 집착이나 이런 영역을 다 놓아버리고 다음 생에 극락왕생 발언하기도 하고 가끔 스님이 어떤 인연을 볼 때는 극락왕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는 자손들을 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가가 이렇게 전에는 천도를 한 5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스님은 이 파동을 겪어요. 전에 우리 그 도군 선생님 그 어머님 할 때는 그렇게 자식들 그 축원을 더 많이 하더라고. 본인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흔들면서 이렇게 보면 계속 소원 성취, 자식들의 복을 자꾸 빌어주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마음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응어리 같은 것들 그런 거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되게 거무스름하고 뭉쳐있고 그래서 빛을 놓으면 흩어져요. 비추는 힘은 빛이에요. 빛의 입자로 되어 있어요. 영성도 빛이고 신기도 빛이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 그 영혼의 입자는 빛이라는 것을. 어둡고 탁하고 하는 것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업장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밝고 맑고 넓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게 그냥 그것의 크기는 청정함에 이르른다. 청정.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식 경계에서 있는 모든 것을 영역을 벗어난 자, 또 그만큼 이렇게 세상을 보는 힘에서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자, 그 청정함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남아 있어도 또 깨달음에 매여 있어도 청정함에 이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한 모순이 있어. 그래서 항시 이 불교에 나오는 일화에 몇 개의 그런 대화들이 존재해요. 공부 좀 한 불자들은 다 알 거예요.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번뇌하고 또 그 방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출발하지만 그 길에 이른 사람은 극히 드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련은 그냥 수련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한 생을 거기에 놓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차를 마시면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이쪽으로도 눈물이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이 느낌이 나지? 차를 마시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아직 거기까지는 또 다른 인연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인연들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은 스님이 차를 마시면서 또 선도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득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사랑하고 스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가 공간을 거쳐서 스님과 인연 있는 사람에게 닿기를, 또 스님을 보는,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들기를 오늘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